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또 각 층에서 또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잠이 덜 깨신 것 같은데 내 영혼아 깨자, 내 육체야 깨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감독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행복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성락인들이 계심으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실 텐데, 우리 성랑인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했을 때 우리 몇 분 막 하이파이브 하셨는데, 그때 막 옆에 분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네, 우리 8층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우리 11층 소리도 좀 크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독님이 함께 하셔서 또 행복하고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성락인이 함께 하셔서 하이파이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특강 성공합시다. 네, 옆에 분들 지금 오시는 분들하고도 악수하시면서 잘 왔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행복과 특강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행복한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행복한 마음의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행복하실 수 있도록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박수하시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올라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여름 수련회 둘째 날 행복관 특강에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의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행복관 특강에 대한 취지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 감독님과 교회는 우리 성당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일방적이고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한 강의를 지향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적 유아와 자녀 교육,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그리스도의 삶과 문화, 교회와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이렇게 4가지 강의 제목으로 행복관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강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청빙하여 행복관 특강 주제 강의를 통해 성향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신앙에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여 성도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최고의 강의는 강사와 아울러 강의를 듣는 분들의 참여하는 자세로 결정됩니다. 오늘 강의해 줄 강사님이 나오시기까지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닌 이 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또한 승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구청에서 하게 될 강의는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입니다. 강의하기 전에 제가 아주 귀한 분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그 강사분의 간단한 이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셨고요. 삼성의료원 전공의 수련하셨고, 그리고 GMC 내과 임상연구원, 그리고 아트메트 성령클리닉 원장, 닥터 핸선 성령클리닉 원장, 주 태평양 자무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브라운아이 성령외과 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락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오늘 강의해 주실 이한센 안수 집사님 나오시기까지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시고 병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니, 만약에 죄인을 부르지 아니하셨으면, 만약에 병자들을 부르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절망이요 아무 희망이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마련해 주신 담당하시는 모든 목사님과 또 전사님, 그리고 스태프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 그 찬양 강의 전에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찬양에 관심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오버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운되지도 않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인데, 정말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은 태양이 비춰서 이 집안의 모든 병균이 다 죽고 사라지고 또 아주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집에 이렇게 불을 딱 켜고 들어가면 벌레들이 막 흩어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의 그런 태양빛 같아서 그것에 비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학적인 얘기들은 그냥 말하자면 이제 촛불이나 이런 전등, 후레쉬 전등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있고 정말 자기의 육체가 연약하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고장났든지 이건 뭐 육체가 무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병들고 망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그래도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원감님도 한없이 약해지셨지만 그것을 관리를 아주 의사의 말을 이게 존중하셔서 그걸 잘 관리하고 계시듯이 원감님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주의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사역자님들 또 힘쓰시는 모든 평신도 여러분들도 자기 몸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관리 잘해서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달리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한평생을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즐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열심히 산에도 가고 뭐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고 뭐 몸에 좋다는 것은 뭐 막 별 희한한 것도 다 잡아먹지만 예? 그러니까 뭐 해로운 벌레가 있으면 그게 좋다는 소문만 퍼뜨리면 다 해결이 돼요. 다 잡아먹어서 아주 씨가 마를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면 첫째는 자기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이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몸이 멀쩡한데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요. 누가 뭐 알아주질 않기 때문에. 자기는 힘들고 아픈데 뭐 병원 가면 다 정상이고 자기는 아무 의욕도 없고 힘들고 예? 이를테면 뭐 우울한 그런 증상 같은 거. 요즘 현대인들이 우울한 증상이 굉장히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막 이렇게 가둬두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한데 그렇게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사회가 건강해야 돼요. 사회도 건강해요. 나만 우리 가족만 건강한 게 아니라 이웃과 사회도 건강해야 물론 우리에게는 교회죠. 교회가 건강해야 이 모든 것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거가 그 세 가지예요. 단순히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이 사회, 국가사회도 다 건강해야 된다. 그것이 건강의 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기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성경은 생명에 관한 책이다. 건강은 생명의 한 부분이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건강도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그냥 허접하고 한 고충이 있는 우리 삶의 한 일부분이지만 아무튼 이러한 좀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럭셔리한 게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보낼 거예요, 다. 실제로 흙과 원소 구성이 다 똑같고, 그게 다 똑같아요. 과학자들이 다 보면 흙이 뭐 규소가 몇 프로, 탄소가 몇 프로, 뭐 산소, 질소가 몇 프로 이렇게 구성 비율이 사람 몸이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구성 비율이 똑같아요. 흙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매우 연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몸이 영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주 무쇠같이 단단한 게 아니다. 계란 껍데기 같아요. 계란 껍데기.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하면 망가지는 게 어떻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관리를 못하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몸이 체온을 적당히 유지하고 수분이 있어서 모든 농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게 조금만 흔들리면 사람의 생명 자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명이 뭐 맥박이나 호흡이나 체온이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도 그 심각하게 위험하죠.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그 응급실에 있는 담당 간호사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거가 맥박, 호흡, 체온, 혈압 요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체크하는 그 네 가지 항목을 그걸 생명의 필수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 네 가지 항목을. 그게 흔들리면 그걸 응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박이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든지 숨을 잘 못 쉬든지 아니면 혈압이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체온이 막 열이 펄펄 끓든지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단 몇 분 안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가 흔들리면 그걸 응급이라고 하고 그것을 잘 조절하는 의사가 그 진짜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중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감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저같이 보톡스나 뭐 이렇게 그런 의사가 있는가 하면 응급실에서 정말로 그 응급 상황을 다루는 의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응급 상황을 다룰 수 있어야 돼. 그걸 이해하고 있고 그걸 다룰 수 있어야 그것이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이 정신이 벌써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든지 어떤 충격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몸에 어떻게 해요? 병이 금방 생깁니다. 그 병은 갖가지 문제로 생겨요. 갑자기 뭐 졸도하거나 마비가 오거나 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없던 병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죠. 사람이 우울에 빠질 때 원수가 틈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수의 속성이 귀신의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몸도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게 돼요. 점차로 그 습성, 그 행동, 그 생각, 그 어떤 그런 패턴을 자기가 따라가게 됩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가졌던 그 병을 가지게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연약함하고 또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병이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원 치료가 뭐겠어요? 근원 치료가 당연히 원수를 쫓아내는 게 가장 근원 치료고 그걸 잘 모르는 세상의 의사들도 정신의 문제를 치료를 먼저 해야겠구나. 그래서 상담하기 생기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민이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걸 좀 해결을 해줘야 그래야 좀 몸이 좋아지는 것을 의사들이 어렴풋이 그것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담을 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상담도 하는 것인데, 의사가 정신병이 있거나 의사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면 상담자가 이상한데 그걸 뭘 상담을 하겠어요. 더 이상해지거나 더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예? 그 상담하고 나서 막 오히려 의사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의사가 막 펑펑 울고 막 질질 짜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의 절반이 정신병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게 아주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삼성 스마트폰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아주 그냥 반듯해야 우리가 이것을 딱 경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들은 쉬지 않고 공격하고 생각으로 정서적인 것으로 또 마음으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또는 이런 텔레비전이나 각종 이런 미디어 환경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이렇게 막 흔들리게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딱 알고서 딱 항상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의학,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많이 발달한 것 같아도 그래도 겨우 그냥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박사, 뭐 전문의, 무슨 뭐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그냥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전체 이 도서관에 있는 수십만 권의 그 책 중에서 단지 한 10몇 권을 아주 마스터한 거에 불과해요. 예? 모든 종류의 박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박사들이 뭐 1000권, 2000권 책을 읽었겠지만 결국 자기가 전공해서 마스터하는 것은 10권 내외 또는 뭐 그 중에서 또 한두 권 이 정도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책으로 내는 그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의학적인 또는 거대한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과신하거나 맹신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예, 맞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그냥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예, 오리가 안개 속을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예, 실컷 돌아다니고 나서 제자리에 오고 그러고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막 꽥꽥거리니까. 그게 세상 학문의 현 주소입니다. 예,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고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분명하게 다 기록하시고 변함이 없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대우를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설령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눈에 보이는 내 몸의 질병, 어떤 연약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몸에 미련이 없잖아요. 이 몸을 무슨 뭐 100년, 200년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죽을 때 다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쓸 만큼 쓰고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재활용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래서 현대의학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으로 딱 균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의학이 완전히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마취약이에요. 마취약이 딱 질소가스를 이렇게 봉지에 넣어가지고 막 애들이 마약처럼 장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의사가 저걸 마취에 이용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 질소가스를 마취에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종합병원에서 수술할 때 질소가스로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잠재우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면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수술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경과 이 마취 기술, 이거가 없으면 모든 의학이 지금 불가능해진 거예요.
현미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미세하게 다 확인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취 기술이 생기면서 모든 수술, 배를 가르고 뇌를 막 열고, 이게 맨정신은 이게 안 되잖아요. 마취를 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재밌는 말씀 한번 드리면, 마취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칼로 가르면 이게 찔겨서 안 갈라지니까 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주사가 있어요. 석시콜린이라는 주사가 있어요. 그 주사를 놔야 모든 근육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칼로 가르면 다 갈라집니다, 근육이. 그러지 않고 생사를 이렇게 칼로 가르려고 하면 찔겨요. 우리도 생고기가 찔깁니다. 뭐 살짝 얼려야 이게 썰어지는 거지. 아니면 조금 오래돼서, 생선 회도 그렇잖아요. 회도 생거는 좀 찔깁니다. 닭도 그래요. 닭도 토종닭은 어때요? 찔기죠. 좋은 건 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이렇게 가를 수가 없으면 그 석시콜린이라는 주사를 딱 놓으면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그건 이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사를 놓는 순간 이 목에 있는 근육도 다 풀어지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그 주사를 놓고 마취를 했어야 되는데 마취를 안 하고 그냥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환자는 아픈 걸 다 느끼는데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런 사고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다 믿을 건 아니에요. 정신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 사회는 지금 군대보다도 더 무서워요. 막 조인트를 막 차고, 조금 수술실에서 뭐 조금 허튼 짓 하고 그러면 막 집어 던지고 쫓아내고 막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무섭게 하는 이유가 그런 실수가 나오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무조건 맞았어요. 선배들이 막 들어와서 그냥 1번부터 계속 차례대로 나서 막 몽둥이를 막 찜질을 하는 거예요. 막 대놓고 그냥 처음부터. 그러면 자기가 맞을 때마다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뭐 셋.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고 멍청하게 안 세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 센다고 더 맞았죠. 저는 뭐 이렇게 반항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잘 몰라가지고 얘기했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는데, 막 학교에서 회의가 막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없어졌는데, 아무튼 의사 사회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다뤄야 되니까 좀 살벌하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여기 마지막 줄에 써 있는 것처럼 참 의사이신 그리스도. 어저께 우리 감독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의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원으로 오셨어요. 의원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병자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병자고. 병자나 죄인이나 그냥 같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아담이 말이야, 그때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되는 게 이 멍청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두 내외가 아주 작당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 물론 그렇겠지만 그걸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가 생겼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너희를 죽을 만큼 사랑하리라 이게 말로만 한 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죽을 죄를 가지고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사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죽어서 사랑을 증명하신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담이 그렇게 했다고 막 비난하고 막 구박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행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완전한 비극이 완전한 행복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래서 참 의사이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그 영혼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가지 주제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 가지마다 뭐 한두 시간씩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만 그냥 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질문 받고 이렇게 할 건데 첫 번째로는 면역과 바이러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의 몸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나와 적과의 이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람 몸에서도 나와 내가 아닌 거, 병균도 될 수 있고 무슨 독성 물질도 될 수 있고 병균에는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지금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는 것도 그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그 병균이라고 하는 그 세균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 세균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게 또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아주 작은 단계인데 그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무수하게 떠다니죠. 예? 솔직히 말하면 이 방에도 지금 뭐 코로나 아니라 무슨 온갖 잡균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열심히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다들 지금 막 순종하는 의미에서 마스크 다 쓰고 있지만 이게 무슨 이 바이러스 떠다니는 거는 마스크 구멍보다 작아요. 예? 막 이런 데 막 틈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했어도 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손가락 뭐 다 들어가잖아요. 예? 벗었다 썼다 주머니에 넣었다가 뭐 차 안에 던졌다가 뭐 성경책에 꽂았다가 뭐 이게 다 균이 다 잔뜩 묻어 있거든요. 예? 만졌으면 벌써 손에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마스크 자체가 얼마나 세균 덩어리입니까? 예? 단 1시간만 써도. 그러면 1시간 이후부터는 이게 벗는 게 더 깨끗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세균을 여기다 붙여놔가지고 여기다 또 붙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 예? 식당 들어갈 때는 또 써야 되고 앉아서 먹을 때는 또 벗어도 괜찮고. 예? 좀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 노력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바이러스는 이게 가득해요. 이 방에도 가득하고 밖에 나가도 가득하고 바이러스가 오래 살진 못하지만 그만큼 또 증식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이 밖에서 막 오랫동안 살지는 못합니다. 그냥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거의 다 죽고 또 목욕탕에 들어가서 뭐 그런 한 40도 되는 물만 돼도 바이러스가 절반은 다 죽어요. 그리고 뭐 60도 이상 이렇게 끓이면 거의 다 죽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쉽게 죽어요. 쉽게. 그러니까 쉽게 죽으니까 무서워할 게 된다 못 된다? 전혀 못 됩니다. 바이러스 종류가 뭐 수만 가지예요. 코로나는 그의 극히 일부분이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원래 수십 년 전부터 코로나는 해마다 겨울철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독감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접종해도 한 60-70% 예방된다 그러고 지금 현재 코로나도 예방 효과가 지금 그렇게 아주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분들, 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맞고 예방하고 이렇게 하고 또 건강한 사람은 맞을 필요 없지만 또 국가에서 열심히 맞으라고 하니까 또 맞고 열심히 맞았는데 또 걸리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백신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 하는 것인데 그 바이러스들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99% 다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해요. 어떻게 방어를 하죠? 바이러스가 이 숨 쉴 때 이 비강을 통해서
이 기관지 점막에 이렇게 딱 앉으면 거기에는 이미 항체가 출장 나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만든 항체들이. 그것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를 전부 다 처리할 수는 없죠. 그 중에 일부는 그 점막을 뚫고 우리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항체들이 공격을 하고, 만약에 그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가 우리 몸에 없으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우리 몸이 만들어야 되죠. 그 만드는 거가 임파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임파구가 사령관입니다. 사령관. 그 임파구를 조정하는 것은 이 뇌죠. 뇌. 그러니까 뇌가 건강해야,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건강해야 자기 몸의 그 면역 체계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뇌가 뭐 우울에 빠진다든지 충격에 빠진다든지 하게 되면 이 면역 체계가 순간적으로 좀 힘들죠.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몸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병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미리 있으면 좋네. 대부분은 미리 있습니다. 99%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우리 몸에 이미 있어요. 왜 있죠? 어떻게 있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뭐 흙장난하고 뭐 주워 먹고 안 씻은 손으로 먹고 이러면서 많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거가 99%는 지금 있는 바이러스들을 다 그냥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뭐 바이러스나 뭐 코로나가 막 생겨도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99명은 안 걸립니다. 지금 유병률이 한참 낮아요. 병 걸린 유병률은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몇 프로가 걸렸냐 이거고, 치사율은 그 병 걸린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죽냐예요. 그럼 지금 유병률이 한 1%라고 치면 그 걸린 사람 중에서 또 한 1% 죽거든요.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0.01%가 죽어요. 전체 인구 중에서는.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까지 죽은 숫자가 뭐 300몇 명인가 뭐 몇백 몇 명밖에 안 돼요. 지금 한 3년째 되면서. 예?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교통사고는 일주일에 몇백 명 죽어요. 예? 그리고 술, 담배 일주일에 몇백 명 죽습니다. 일주일에. 그럼 뭐가 더 나빠요? 그 차를 없애야 돼. 차를 타고 다니지 말아야 돼. 일주일에도 몇백 명 죽고, 그건 죽는 것만 그렇지 뭐 불구되고 병자되고 뭐 집안 망하고 뭐 이거는 거의 뭐 한 두세 집 걸러. 술, 담배는 안 그런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계속 술, 담배를 줄인다고 해도 더 먹어요. 더. 예? 전 세계에서 술, 담배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그런데 무슨 코로나가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어도 자살합니다. 예? 자살도 몇백 명이에요. 신문 보도 안 돼서 그렇지. 자살 1위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에요. 한국이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웬만한 건 1등이에요. 일본이 1위였는데 꺾었잖아요. 반일을 하도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텔레비만 보고 그냥 너무 이렇게 휩쓸릴 필요가 없이 잘 생각해서 잘 따를 건 따르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모든 게 다 그게 옳고 다 맞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일일이 따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 저 자동차로 죽는 거 빼고 술, 담배로 죽는 거 빼고 자살해서 죽는 거 빼고 그거 빼고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죽어요 또.
막 살인, 싸우다 그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전체 사망 인구의 절반이 그 다음에 또 사망률 1위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질병으로 가는 거죠. 예? 고혈압, 뇌졸중, 뇌졸중, 심근경색 이 3대 질환 그것으로 죽는 게 뭐 거의 병으로 죽는 사람이 한 절반. 그 다음에 뭐 암,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로 죽는 거는 전체 사망의 한 1%나 될까. 그래서 우리 몸은 그 99%의 병균에 대해서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예? 텔레비에서 뭐 이런 균이 나왔다, 저런 균이 나왔다, 이제는 뭐 코로나가 아니라 뭐 원숭이다, 뭐 해가지고 뭐 이러고 그냥 하여튼 뭐 이게 막 무서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지구가 막 뜨거워진다, 무슨 뭐 소들이 방구를 많이 껴서 막 이게 문제가 된다, 막 그러니까 소를 덜 키우고 뭐 이래야 된다, 뭐 이런 막 혼란스러운 얘기들 많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그 전체적인 것을 완전히 다 이게 맹신하거나 과신하거나 완전히 신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다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느 정도 새로운 변형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어차피 그거 백신 맞지 않아도 그 바이러스 들어오면은 99명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항체를 만들어요. 그게 자연 면역이에요. 99%는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를 만들 때 약간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르게 항체만 만드는 사람이 많고 그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심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하게 그럼 뭐 독감이 똑같죠. 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죽다 살아나는 사람인가 하면 대부분은 그냥 한 며칠 끙끙 앓다가 낫죠. 그래서 원래 감기에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잘하시네. 감기의 약이 콩나물국이에요. 쌀국수, 콩나물국. 그거 병원 가서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감기 기운 있으면 자기들끼리 딱 링겔 꼽습니다. 링겔이 뭐예요? 설탕물. 설탕물을 주사로 꽂으나 마시나 어떻게 똑같아요. 예? 포도당이라고 해요. 포도당. 포도당 그 성분의 당 달달합니다. 예? 한 5% 포도당만 해도 마시면 아주 그냥 설탕물이에요. 10%는 막 더 달고 50% 포도당 그냥 꿀이에요. 예? 주사할 수도 없어요, 그건. 근데 그거를 뭐 쌀국수가 똑같죠. 쌀이 몸에 들어가서 풀어지면은 다 뭐예요? 당이에요. 쌀국수를 마시나 주사로 맞나? 예? 쌀국수 맞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포도당 이렇게 한대. 특별한 게 아니고 왜? 그런 바이러스의 간단한 감기를 이기는 것은 수분과 당분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땀을 내면 됩니다. 예? 왜? 열이 막 한 38도, 39도 쫙 올라갈 때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그러니까 땀을 훅 내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감기고 딱 있으면 따뜻한 거 꿀물 같은 거 따서 한 두세 잔 쭉 마시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하루 이틀에 그냥 걷어내져요. 그걸 모르면 이제 그냥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서 막 이게 약 먹고 있네. 약 먹고 그러면 또 그냥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냥 어지럽고 졸립고 좀 그렇죠. 예,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너무 심할 때는 기침이 너무 심하거나 뭐 열이 너무 심하면 약을 좀 씁니다. 쓰지만 처음부터 쓰지는 않는다는 거. 처음에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꿀물 타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먹이고 좀 따뜻하게 목도리 같은 거 해서 따뜻하게 좀 하고 밖에 나가 놀지 않게 하고 집에서는 한 번씩 한 서너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환기를 잘 시키면 돼요. 환기를. 그리고 집안 식구들도 막 꿀물을 먹습니다. 같이. 예방하는 거죠. 예방. 걸리기 전에.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대부분은 잘 안 걸립니다. 누가 걸렸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같은 집안 식구도. 같이 이불 쓰고 자도 다 걸리지 않습니다. 그 왜 그래요? 99%가 있단 말이에요. 99%가.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막 무슨 균이 나왔다, 뭐 메르스다, 무슨 사스다, 코러스다, 반스다, 뭐 이렇게 하는. 그거 다 이렇게 막 겁먹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좀 몸이 약한 분들은 좀 주의하면 돼요. 주의하고 정부에서 맞으라고 하면 이제 맞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즘 백신은 하도 이게 급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도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뭐 처음부터 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러면 병균이 들어왔을 때 어차피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기는 하는데 그걸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게 백신이에요. 그 병균을 처리를 해서 조금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병균을 잘라서 그 조각을 내든지 그거를 사람 몸에 주사로 넣어주는 거예요. 맛보기로 넣어주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럼 그 사람 몸이 병을 앓지는 않지만 그날 저녁만 조금 이게 끙끙 앓지만 그 다음날 되면 이제 항체를 빨리 만들게 유도하는 거죠. 자극하는 거죠. 그게 백신이에요. 그게 인공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아까 자연 면역. 그거는 실제로 자기가 그냥 걸리는 거. 신경 쓰지 않아도 감기처럼 앓고 그냥 지나. 저도 백신 안 맞았지만 저도 코로나 몇 번 앓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안 앓았겠어요? 많은 사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잠시 뭐 며칠 끙끙 앓고 지나가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그건 자연 면역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이제 항체를 만든 것이고 그거 그렇게 되기 전에 도와주는 거. 그거는 병균의 일부를 만들거나 병균을 약간 약하게 만들어 약독화를 시켜서 주사 형태로 살짝 찔러주는 거. 그러면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병균 자체는 항원이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항해서 만드는 것은 항체입니다. 항체는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임파구가. 임파구는 누가 만들어요? 네? 네? 뼈가 만들어요. 뼈. 골수가 만들어요. 사람의 뼈 속에 골수. 골수가 생명의 근원이 뼈에 있음이라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건 피를 뼈에서 만드는데 임파구도 피 세포의 하나예요. 백혈구. 적혈구는 뻘겋지만 백혈구는 허였습니다. 허예. 그 중에 임파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백혈구 한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임파구가 이제 그 임파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백혈구 중에는 그렇게 항체를 만드는 임파구 말고도 무조건 잡아먹는 놈이 있어요. 병균만 보면 항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잡아먹는 놈이 있어요. 대식세포가 있어요. 대식세포. 대는 큰 대자고 식인종 뭐 이렇게 잡아먹는다 할 때 식이에요. 이게 대식이에요. 세포가 커요. 그러니까 병균만 보면 다 잡아먹어요. 병균만. 우리 뭐 몸에 생채기 나면은 곪죠? 곪는 게 뭐냐면 그 병균하고 대식세포가 막 싸워가지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병균하고 대식세포 양쪽이 다 죽어요. 그게 고름이에요. 고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내 이기니까 고름이 막 퍼지지 않죠. 그걸 못 이겨서 고름이 너무 많아져서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 그게 뭐예요? 폐혈증. 거의 뭐 절반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무섭죠. 그 상태가 되면.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얼굴 같은데 뭐 고름 같은 거는 뭐 별 문제 없지만 아주 크게 골마 있는 그 종기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칼로 째서 제거를 해야지 집에서 이렇게 막 짜고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다 혈관으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드물지만. 그러니까 종기가 여기저기 막 몸에 많이 나고, 예? 우리 성경 욥기에 보면 악창이나 뭐 너무 막 힘드니까 막 기와 조각으로 막 긁고 있고 뭐 그런, 그게 폐혈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나서 백혈구가 막 모여들어가지고 막 엄청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열은 펄펄 나고 막 그런 상태. 그 대식세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예비군하고 똑같죠. 무장하고 있는 예비군하고 똑같아요. 예비군. 딱 예비하고 있다가 바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대식세포 중에 특수한, 그 안에 또 특수한 뭐 해병대 같은 세포들이 있어요. 예? 그런 자연식 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연식 세포. NK라고 하는 자연식 세포. 그거는 암세포도 잡아먹어요. 우리 몸에 정상인들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도 매일같이 암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건 아주 어려운 고단위 레벨인데 정상인도 암세포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유전자 변형이 끊임없이 생겨요. 낡아서 죽는 세포. 우리 비장 있잖아요. 간은 이쪽에 있고 비장은 왼쪽에 있는데 비장이 좀 간처럼 적당히 큽니다. 이렇게 어른 주먹만큼 커요. 비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낡은 세포들을 쫙 걸러서 없애는 거예요. 낡은 세포들을. 왜 없애겠어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생기니까 낡으면 처리하는 거죠. 처리 공장이에요. 처리 공장. 비장이. 그러니까 비장이 커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뭔가가 낡은 게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백혈병 같은 거 걸리면 비장이 커져요. 왜냐면 그 혈액 속에 안 좋은 세포들 그걸 막 처리를 하려고 비장이 막 바쁘잖아요. 그 비장이 커져요. 간도 막 덩달아 커지고 비장이 커지니까 혈압 때문에 간이 막 부어서 커져요. 그러면 간땡이가 부었다. 그 좋은 말이 아니죠.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좋은 말은 그만큼 커지고 막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은 거죠. 정상보다 커진다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도 몸이 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몸 작게 만들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뭐 칼로리 따져가면서 막 먹고 그냥 그렇잖아요. 누가 줘도 안 먹어. 칼로리가 높은 거는. 하여튼 그러냐.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된 거예요. 옛날에 밥만 먹여주면 이런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밥만 먹여주면 이런다. 월급이고 뭐 그런 거. 요즘은 어때요? 시간 땡, 아니 뭐 시간 땡 하면 퇴근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 한 10분 전에 준비해요. 10분 전에. 그러니까 한 30분 전 되면은 일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주 5일이지 뭐 월차이지 연차이지 뭐 이런데 일은 언제 하는지 한 달에 한 반 정도밖에 안 하는 거죠. 칼로리 따져가면서 먹고 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주 그냥 피땀 흘려서 애를 쓴 거죠. 누군가가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게 한 거죠. 부모님 세대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식 키우는데 너무 이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런 시절 그런 상황을 모르죠. 몰라요. 그들이 불효 막심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서. 무슨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유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김정은을 막 더 좋다고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답답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도 비대해지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몸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준비하는 거가 그 면역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99%는 다 방어한다. 정상적으로 다 방어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1년 12달냥 감기 걸려서 이렇게 골골 한다. 그러면 검사해봐야 돼요. 그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에는 한 일주일, 길어야 한 일주일 앓고 나면 낫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냥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열이 있고 끊임없다. 끊이질 않는다. 또는 기침이 그렇게 오래 간다. 그럼 가서 검사 받고 폐가 이상이 없는지 무슨 이런 임파선 같은 데 인상이 없는지 혈액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뭐 까닭 없이 막 멍이 든다든지 뭐 어질어질 한다든지. 정상인은 앉았다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어지럽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알아서 우리 몸이 딱 조절을 해서 앉았다 일어나도 뭐 대굴대굴 구르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약해진 것이죠. 예, 약해진 거예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허리 아픔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증세가 뭐냐? 팔다리 허리. 팔다리 허리 아프고요.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그런 데가 한 번씩 안 아프신 분이 없죠. 그 사람, 이게 정상인들을 엑스레이 이렇게 찍어보면 허리가 적당히 이게 반듯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새는. 젊은 애들도. 그만큼 운동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하면, 움직임이 부족하면 이게 허리 운동을 하면은 이게 360도로 전부 다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날마다.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목도 그래요, 목도.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이렇게 흔드세요, 계속. 다리도 움직이시고. 그 일종의 이제 습관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데, 스트레칭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주면 근육이 살죠, 근육이. 근육이 살아야 사람 몸의 그 골격을 정상적으로 잡는 거예요. 사람의 허리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똑바른 게 정상이지만 옆으로 세워놓고 보면 이렇게 S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틀어져. 이게 돌거나 틀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북목, 이 거북이 같이 이렇게. 사람의 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이 원래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돼서 옆에서 보면 이 목 골격이 이렇게 앞쪽으로 볼록해야 돼요. 앞쪽으로. 근데 이게 운동이 잘 안 되고 여기 목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 이게 구부정해집니다. 구부정. 그러면 이제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 무게를 맞추려고 등에 있는 살이 수북해져요. 등이 수북해져요. 이게 심하면은 곱주같이 됩니다. 곱주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체형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자세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게 금방 드러나요. 학생들도 한쪽으로 뭐 가방 들으면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휩니다. 척추뼈가 측만증이 생겨요. 측만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거가 스트레칭이에요. 막 굳이 돈 내고 비싼 데 가가지고 막 PT 받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한 거 막 흔들어서 막 마시고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녀분들이 혹시 막 그거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엄청난 단백질, 콩가루 무슨 뭐 이런 파우더를 막 마시는 건데 그러면
그걸 다 간하고 신장이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막 운동해서 막 근육을 막 이렇게 키우면 그 근육을 또 막 보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맨손 체조, 스트레칭 이런 거가 좋은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예? 그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근육을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 뭐를 예방해요? 디스크나 허리 요통, 뭐 이런 목 디스크, 뭐 이런 고관절 문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또 열심히 하면 몸에 좋다 그러면 너무 열심히 잘해요. 막 그냥 주구장창합니다. 그냥 주구장창하니까 그러면 관절이 닳아져요. 닳아져. 예? 만약에 그냥 무조건 운동이 몸에 좋으면 그러면 운동선수들 건강해야 되죠. 운동선수들이 건강할까요? 예? 전문 축구선수, 야구선수, 뭐 체조선수 대부분 60, 70대면은 골병 들어요. 골병. 무릎이 닳아지고 막 그냥 정상인들도 막 몸에 좋다니까 막 등산을 그냥 나중에 무릎이 붓고 아프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죠. 오버.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지나쳐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몸을 관리하듯이 이렇게 맨손 체조하고. 저는 이제 원감님 이 건강을 돌보다 보니까 이제 의사로서 원감님을 잘 관찰하는데 원감님이 그 젊으셨을 때부터 계속 그걸 이렇게 철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새벽같이 걷고 걸을 때 그냥 걷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걷고 휴지라도 줍고 체조하고 한 번은 미국에 오셨는데 시차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도 그 똑같은 시간 새벽 4시인가 4시 반에 나와서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물론 원감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셨겠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관리를 막 하신 거죠. 관리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제가 옛날에도 보면 이건 그냥 의사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떠나서 의사로서 너무 잠이 부족한 거예요. 잠이 막 장례식이 막 전라도 저기 있는 막 장례식 막 갔다 오면 위험할 정도로 잠이 부족. 목사님, 전사님. 그래서 제가 누가 선교에 있으면서 우리 교역자 일하시는 그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막 건강 검진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건강 검진이 그날 이렇게 뭐 혈압, 맥박 재고 뭐 소변 검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상담을 해서 뭐가 좀 위험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거를 이게 잡아내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잡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쉬셔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수면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수면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그 사람이 쉬면 사람이 신기하게 한의학에서도 이 간과 눈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혈행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의학의 유주라고 해야 돼요. 유주학. 그걸 이제 기가 도는 길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간이 눈하고 간목 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눈을 딱 감으면 밤에 불 끄고 눈을 딱 감으면 그때부터 간이 해독작용을 시작해요. 간이 우리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이 눈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근육하고 연결돼 있어요. 주고받아요. 간과 근육은 색깔도 비슷하죠. 붉은색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근육에 있는 노폐물이 간으로 다 옵니다. 간이 그걸 밤새 다 피로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해요. 잠을 잘 자야 그게 만병의 통치예요.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게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잠을 잘 자는 거.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배설이에요. 잘 먹는 것보다 먹는 건 다 잘 먹어요. 요새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좋은 나라가 돼서 먹을 게 넘쳐납니다. 예. 당장 우리 모두 그냥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세요. 꽉꽉 안 찬 집이 없잖아요. 예. 뭐가 박혀 있는지도 몰라. 그냥. 그걸 다 그냥 캐 먹어야 돼. 예. 그러니까 먹는 건 다 잘 먹는데 배설을 잘해야 돼. 배설. 예.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배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잠을 잘 자야 되고 규칙적으로 잠을 항상 잘 자려고 해야 되고 방해받지 않고 잘 자려고 해야 되고 그 잠은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잠이 재충전하고 재생산하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휴식하는 거죠.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안 자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밤에 안 자면. 잠을 잘 자고 배설을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딱 한두 가지를 질문해서 그 환자의 건강 상태를 단번에 이렇게 딱 파악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잘 주무십니까? 이렇게 묻고 대소변 잘 보십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화장실 다니는 거에 문제 없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대소변을 잘 보는 거예요. 대소변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대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나가는 거예요. 노폐물이. 우리도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초와 배수예요. 배수. 배수가 안 되면 집 다 망가집니다. 예? 기초가 안 되면 이제 기둥이 흔들리니까 뭐 그건 더할 나위 없고 기초 다음은 그냥 배수예요. 잘 빠지는지. 사람도 잘 빠져야 돼요. 잘 빼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수분 섭취 이렇게 잘 하고 잘하라니까 또 너무 그냥 물만 마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절해요. 너무 물만 많이 마시면 이게 농도가 흐려져서 좋지 않고 탈수되지 않게 물을 적당히 항상 마시는 거죠. 물만 뭐 수박 뭐 이런 과일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소변이 잘 나오고 대변이 잘 나가야 돼요. 대변이 잘 나가려면 채소를 반드시 잘 드셔야 돼요. 채소를. 고기를 100g을 드시면 200g의 채소를 꼭 드셔야 돼요. 그렇게 드셔야 돼요. 한국 사람은 막 고기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고기만 먹고 채소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밥도 안 먹어요. 그냥 고기만 먹고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고기가 들어가서 소화가 될 때 장이 움직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장벽에 태변이 생기고 장 움직임이 점점 좋지 않아서 변비가 생겨요. 변비가 생기면 변비가 없는 사람보다 대장암이 5배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막 먹어야 돼요. 채소를. 나는 염소다. 뭐 나는 송아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나는 지금 강원도의 산골에 사는 일용이다. 그 생각하고 막 채소 막 이렇게 보면은 싫어도 약이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드셔야 돼요. 채소 살짝 데친 것도 좋고 날 것도 좋고 날 것으로 드실 때는 약효가 많지 않은 거를 날 걸로 드셔야지 괜히 그냥 무슨 뭐 쓴바기 달래 이런 걸 막 잔뜩 드시면 큰일 나요. 미나리 아니 미나리는 좀 괜찮은데 민들레 뭐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쑥 이런 거. 이거 날 걸로 드실 때는 좀 부드러운 채소는 날 걸로 드셔도 돼요. 뭐 무, 배추, 상추 뭐 이런 거. 그러지 않으면 약간 쓴맛 나는 것들은 살짝 데치는 거죠. 살짝 데쳐서 드죠. 그렇게 하면은 장이 어떻게 해요? 장의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장에 태변이 안 생기고 장이 깨끗해요. 장이 깨끗하면 변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럼 몸이 피부가 달라져요. 피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실제로 무슨 뭐 소나 뭐 송아지들은 대장암이 없어요. 말이나 뭐 송아지가 대장암 걸린 경우 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채소를 항상 챙겨서 드시면 장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대장암도 예방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그렇게 하면은 비싼 막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돈 주고 막 비싼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의 몸이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99%는 다 흡수를 합니다. 그 우리 몸에서 영양 결핍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어요. 원체 안 드시는 분. 예? 이게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입맛 없고 그냥 며느리가 속썩이고 이러면 안 드셔요. 안 드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속썩이고 막 이런. 그냥 물 말아도 대충 먹고 끝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그 영양 결핍이 생깁니다. 결핍. 그럴 때는 영양제도 필요하고 드시는 걸 막 챙겨서 드려야 돼요. 물론 영양제보다는 먹는 음식으로 챙기는 게 더 좋지만 그걸 매일 챙길 수 없을 때는 기본적인 영양제로 좀 드시는 게 좋죠. 그렇지 않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영양제를 굳이 먹을 필요 없지만 영양소 중에서 특별히 피로하거나 육체노동 또는 정신적 이런 거가 뭐 힘들 때 결핍되기 쉬운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B콤이에요.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두 개 합쳐서 비타민 B콤 C 이렇게도 만들어요. 그 회사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는 좀 결핍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예? 왜 그럴까요? 과일 잘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채소 잘 안 먹고. 그럼 비타민 C가 결핍돼요. 그리고 또 흰쌀밥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잡곡을 잘 안 먹고 또 현미 같은 거 싫어하는 분. 현미밥 같은 거. 그럼 뭐 쌀론도 없고 잡곡도 없고 이렇게 비타민 B가 부족해져요. 그 두 가지가 부족해지면 첫 번째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 이제 피로합니다. 많이 피로해요. 근골격이 뻑뻑해요. 예? 왜?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아주 주요한 원료예요. 주요한 조효소예요. 조효소. 비타민 C가. 그러니까 콜라겐이 있어야 얼굴도 뽀얗게 되고 뭐 이렇게 팔다리도 그냥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이면 잘 때 무릎이 아프고 후끈거리고 뜨끈뜨끈하고 막 이런 분들은 잘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가 결핍된 사람들 맨날 쌀밥만 먹고 또는 그냥 밥이 싫어서 그냥 빵만 먹고 그렇게 일단 잡곡이나 무슨 현미밥이나 뭐 이런 걸 안 드시는 분 그런 분들 비타민 B가 결핍되죠. 그러면 이제 피부에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막 입술 부르트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여기저기 뭐 얼굴이 좀 창백해지고 부시시해집니다. 부시시해져요. 예? 모발도 좀 푸석푸석 부시시해지고 그런 분들은 식단을 잡곡으로 싹 바꾸거나 뭐 이렇게. 예?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막 생식 있죠. 생식 그거를 조금씩 드시거나 예? 건강식품 많이들 드시는데 주구장창 막 건강식품만 드시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루 걸러 드시거나 뭐 적당히 드시거나 이렇게 하세요. 막 누가 막 뭐라 그러는데 그냥 무슨 뿌리가 좋다고 그러지 뭐 그걸 잔뜩 고아가지고 그걸 마시면 그 간이 다 상합니다. 예? 이런 약초 계통 쓴맛 나는 이런 것들 막 진하게 달여서 막 이렇게 하면 간이 힘들어요. 간이 너무 힘들면 신장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한약 잘못 먹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너무 진하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이게 생각해서 막 경동시장 가가지고 막 탕제를 받아가지고 한의원에서 막 1, 20만 원 들고 거기가 몇만 원이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막 달여서 막 또 막 진하게 해서 막 마시고 이렇게 하면 그거 망가져요.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비타민 B하고 C 외에 그 외에 막 수십 가지의 영양소들은 결핍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루에 3끼 정상적으로 식사하면 결핍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도 골고루 해야죠. 잡곡밥을 드시고 해조류, 미역, 뭐 다시마, 김 이런 해조류를 꼭 드시고
그다음에 생선이나 뭐 아니면 멸치든지 뭐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고기 한두 점을 꼭 드시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한 맛이 있지만 소고기는 철분 때문에 소고기 한두 점을 이렇게 드시고, 날마다 안 드시면 뭐 2, 3일에 한 번이라 조금씩 드셔. 그래서 철분 공급이 돼야 돼요.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지, 아유, 오늘 그냥 배 터지게 먹었으니까 한 보름 동안 안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뭐 장조림을 해놓고서 조금씩 꺼내 드시든지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골고루 이렇게 드시게 해야 돼요. 골고루 드시게. 연세 드신 분은 막 스스로 챙겨 드시기 힘들면 이 며느리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며느리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막 허리 아프다, 뭐 목 아프다 이러면 가면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만 찍고 끝나는 병원은 아주 그 착한 병원이에요. 근데 거기다 뭐 CT, MRI 막 찍고 이러면, 물론 찍어야 되니까 찍는 거죠. 병원이 나빠서 찍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렇죠? 안 찍었다가 무슨 병이 나중에 발견되면 병원이 요새는 막 뒤집었어요. 요새 사람들도 막 싸나워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병원이 할 수 없어서 그냥 예방적으로 찍는 거예요. 방어. 그래 찍어요. 그러니까 서로 손해요. 서로. 국민들도 손해고, 그냥 병원도 참, 병원은 이게 돈 받으니까. 좀 지난 뭐 정부에서는 MRI까지 막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찍어요. 막. 근데 뭐 환자들이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해준다고 해도 몇십만 원씩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찍으라고 하니까 또 안 찍을 수도 없어요. 의사가 찍으라는데 또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곤란하니까. 그럼 또 찍고, 한 100명 찍으면 99명은 정상이에요. 검사지 보면 뭐 약간의 뭐 염증 소견이 있고 뭐, 그러나 그 외에 특이한 소견 없음. 근데 그 비용은 하루에도 막 거의 막 몇 억이 될 정도로 막 그런 검사비로 국민 그 보험 재정이 막 지출되는 거예요. 99%가 정상인데 99% 정상을 찍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또 일하는 사람들은 막 매일 그냥 월급에서 막 수십만 원씩 그거 건강보험료 막 내고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은 막 수십만 원 내지만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아프지도 않았지만 아파도 잘 안 가니까 그냥 국가에 그냥 봉사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 이런 CT, MRI가 뭐 이런 여기 구로구에 있는 CT, MRI 숫자가 저기 유럽의 어느 나라 전체에 있는 CT, MRI 숫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보험제도도 막 돼 있으니까 막 그래도 몇 푼 내면 그냥 막 하잖아요. 종합검진도 막 하고. 오죽하면 그냥 다른 나라에서 막 와, 여기를 와서 그냥 막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어디가 아프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믿을 만한 동네 의사, 아니면 뭐 우리 누가성교회 전화해서, 이렇게 좀 아프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판단해서, 그럼 병원 가세요. 그럼 그냥 콩나물 끓여 먹고 그냥 쉬세요. 그것만 해줘도 누가성교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주장한 게 그거예요. 세상에 병원이 많은데 누가성교회가 무슨 병원 만들 필요 없잖아요. 세상 병원이 못하는 게 있다고요. 세상 병원에 의사 말 한마디 붙이기도 힘들어요. 막 1분 만에 막 끝내야 되니까 1분도 안 걸려. 의사 얼굴 보고 막. 의사도 귀찮고 환자도 그냥 귀찮아. 빨리 막 얘기하고 처방 빨리 받아서 가야 돼. 지금 막 주차해놨는데 빨리 가야 돼.
의사도 일일이 뭐 잘 지내셨어요? 뭐 드시는 건 어때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묻는 동네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 참 좋은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은 장사가 안 되겠죠? 왜냐면 1분에 한 명씩 봐야 이게 운영이 돼요. 뭐 세금 내고 뭐 인건비 주고 세 내고 또 은행에 뭐 예? 대출 받은 거 갚아야 되고 뭐 예? 자기도 뭐 딸 자식 키워야 되고 뭐 예? 이게 골아파요. 그러니까 막 1분에 한 명씩 막 봐야 되니까 제대로 환자를 못 봐요. 예? 그게 뭐 필요 없는 얘기지만 가서 의사를 보는 게 무슨 뭐 예?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보다 싸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 돈을 또 나라가 대주다 보니까 나라는 또 국민한테 막 걷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묻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해서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는 거가 좋은 거예요. 의사들도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원격 진료를 하자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병원 가서 왔다 갔다 2시간, 가서 1시간 막 기다리고 의사 보는 데는 1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전화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해서 좀 하자.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안 해서. 세상이 이렇게 다 딱딱딱 맞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돼. 잘.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도 나라의 보호를 이렇게 신앙을 보호를 받잖아요. 보호를. 나라, 국가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들은 서로 막 총칼 들고 안 싸울 테니까 나라가 우리를 지켜달라 이거 아니에요. 나라와 경찰이.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거는 군대와 경찰이에요. 군대가 이런 방어 그걸 해주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경찰이 그걸 해다오. 그래서 국민들이 돈 걷어서 세워가지고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는 우리가 세운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워서 우리 같은 교회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전도의 보호, 신앙의 보호, 이런 교제의 보호, 교육의 보호, 이런 모든 걸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 자기 나라를 막 비판하고 욕하고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죠. 예?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개파사태 났지만 제가 개파사태 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막 교회 불만을 자꾸 그게 속상해서 제가 그 모임을 못 갔어요. 교회가 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마음이 아파야지 그걸 왜 떠듭니까? 왜? 예? 자기 집안에 무슨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 밖에 나가서 흉보입니까? 밖에 나가서 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합니까? 아유 우리 와이프는 아유 인간이 아니야. 아니 제 와이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와이프는 저보다 낫습니다. 제가 그냥 개차반 같아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자기 집, 자기 교회. 그리고 자기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고 뭐가 틀린 게 있으면 자기가 그 가슴 아파서 정말 그게 눈물이 날 정도 이 정도가 돼야 그게 지체지. 속으로 전혀 감각이 없다든지 뭐 심지어는 막 고소하게 생각한다는 그게 개파사태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그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예? 나라나 교회나 뭐 집안이나 배은망덕이 악의 뿌리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사탄적인 거가 사탄이 배은망덕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고 좋은 달란트를 주셨지만 자기가 북극 집회에 가서 좌정하리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모든 죄의 뿌리는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정말 이게 내 잘못이고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정상이고 그 사람이 지체고 예?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은 예? 그렇게 된 것이지. 교회는 그냥 막 힘든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는 지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힘들 때 막 자기도 똑같이 막 힘들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이렇게 교회가 뭘 당하면 막 자기가 울분이 막 터지고 막 화가 나고 지금 끝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준비한 것은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딱 하고 30분간 질문을 받겠습니다. 30분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려서 질문이 없는 거고. 네, 말씀해 주세요. 잘 들리게. 네, 마이크 드릴게요. 골고루 먹는 음식 중에요. 식단에서 그 아까 소고기 대신 우유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괜찮을까요? 네, 참 좋은 질문이신데 왜냐하면 우유가 부지하게 많이 먹죠. 우유는 너무너무 좋은 식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은 과장됐어요. 우유는 사람 젖이 아닙니다. 소젖이에요, 소젖. 제가 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소젖이에요, 소젖. 물론 소젖을 그 자체로 먹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공을 하죠. 일단 끓여서 살균합니다. 끓이면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항원들도 조금 이렇게 안정하게 정리가 돼서 우유는 음식이지 소젖은 아니에요. 소젖을 가공해서 음식으로 만든 것이죠. 음식을 조금 더 가공해서 치즈나 요거트를 만들면 더 안전해요. 그렇지만 우유는 약간은 날 것이에요. 약간은. 그러니까 우유 먹으면 설사 해야 안 해요?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찬우유 먹으면 설사합니다. 설사했다고 병원 가면 돼요? 안 돼요? 네, 병원 가지 마세요. 적당히 설사하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적당히 설사하는 거. 왜? 그때 장이 청소가 돼요. 그러니까 애기들 뭐 잘못 먹고 조금 설사한다고 막 들쳐업고 병원 가서 막 약 먹이고 막 항문에 찔러놓고 이거 하지 마시고 설사할 때 적당히 설사하게 하고 이렇게 물 먹이세요. 물 잘 안 먹으면 뭐 애들 뭐 달달한 거 좋아하는 거 좀 먹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과자나 음료수 많이 먹이면 안 됩니다. 그거 아토피 걸려요. 예? 과자, 음료수, 무슨 제빵 이런 거에는 아이스크림 이런 데는 다 유화제, 방부제, 뭐 점제, 쫄깃하라고 뭐 그런 거 막 넣고 발색제 뭐 여러 자기네 말로는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다 인공 첨가물이에요. 인공 첨가물. 그러니까 소세지 100g 먹으면 30g은 인공 첨가물 먹는 거예요. 예? 소세지 100g 먹으면 70g이 고기고 30g은 무슨 고무 젤라틴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그렇죠. 고기 다져서 그렇게 놓으면 거무축축해서 보기 싫어서 못 먹습니다. 이게 발그스름하게 이렇게
아질산 나트륨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유는 그렇게 해서 약간은 과장되어 있어요. 물론 안전하긴 하지만 약간은 과장되어 있으니까 고기 대신 우유를 먹이는 건 좋지 않고, 우유 속에 들어있는 철분은 고기랑 비교할 때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물론 우유에는 이제 칼슘이 있죠, 칼슘이. 그러니까 우유가 소화가 안 되면 그 소화를 한번 시켜놓은 우유가 있어요. 락토스를 좀 분해해 놓은 그런 우유를 드시면 되고, 우유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젖에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유를 계속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장에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져요. 약해지면. 그러니까 우유를 드실 때는 그냥 적당히 조절해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지, 우유를 너무 이렇게 맹신, 우유에 그냥 100점짜리, 만점짜리 음료다. 옛날에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 70년대. 왜냐면 애들이 키를 안 크고, 우리나라 애들이 키가 안 크고 작고 이러니까 우유를 막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우유를 막,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우유를 막 보급했어요. 애들 막 키가 지금 크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의 몸에 비유할 때는 두유가 좋긴 더 좋아요. 두유가. 그리고 우유로 철분을 어느 정도는 공급할 수 있지만 소고기만큼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고기는 무조건 한우를 먹어야 된다?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저 호주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크는 소가 더 좋아요. 예, 소는 뭐 다 똑같은 소죠. 물론 맛은 한우가 좋지만, 예, 너무 맛집, 예, 강호동, 유재석 막 그거는 좋지 않아요. 예, 경제적으로 낭비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요거트는 우유보다 더 편합니다. 예. 원래 발효하는 거가 음식을 만들 때 가장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 김치도 그렇죠. 근데 김치는 좀 짠 게 흠인데 발효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발효랑 썩는 거랑 무슨 차이냐? 균 차이예요. 좋은 균으로 썩히면 그걸 발효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쁜 균이 들어가면 이건 상했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질문.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연 우리가 혈압약을 먹으면은 과연 혈압이 낮고 안정이 되나 해서 지금 질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이 먹어서 혈압이 높아가지고 아마 약을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혈압약을 과연 우리가 혈압을 먹고 그 혈압이 내려가나, 이걸 묻고 싶습니다. 네. 예, 그것도 참 너무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신데 모든 걸 이 자리에서 다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질문을 잘 해주셔서 중요한 말씀을 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거의 뭐 절반 인구에 가까울 정도로 고혈압, 당뇨, 뭐 무릎 아프고 이런 성인병, 대사성 질환 이게 있죠.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젊을 때는 120에 80이지만 40대는 130에 90, 그 다음에 50대가 올라가면 더 높아집니다. 더 높아진 거를 막 150에 뭐 90이야 뭐 그러면 막 놀라가지고 막 혈압약을, 근데 어떤 의사는 혈압약을 드시라고 합니다. 과반 이상의 의사는 그걸 드시게 합니다. 왜냐면 혈압이 너무 높으면 심장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혈압을 조금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게 완전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혈압이 자연적으로 높아졌는데 그걸 조금 낮춰 놓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혈압약은 거의 계속 먹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대부분 그게 계속 먹어요. 물론 혈압이 너무 높으면 고민하지 않고 먹는데,
아까처럼 뭐 150에 90이다, 150에 100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사들이 반으로 나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해서 조절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의사가 권하는 대로 좀 먹어서 120에 80 정도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당도 마찬가지예요. 당이 이제 공복시 혈당,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는 100을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밥을 먹었더라도 140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막 200 정도 높아진 분이 꽤 있어요. 그럼 이거 당뇨약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200이라니까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정말 높으면 300, 400, 500 이렇게 됩니다. 근데 200이면은 운동하면은 좋아져요.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땀을 내면서 걸으면 좋아집니다. 그 정도는. 그게 안 되면 운동을 못 하거나 그 이상 높거나 하면 그것도 의사의 권고대로 하루에 하나씩 드셔서 아침에 하나씩 드셔서 당도 그 100과 140 사이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완전 치료는 안 돼요. 안 되지만 혈압이나 당뇨는 이렇게 좀 줄여놓으면 병이 안 됩니다. 다른 병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두에 응급실에 가면 뭐 혈압 재고, 맥박, 호흡수 뭐 이렇게 재는 체온 이래가지고 4가지를 뭐 생명의 필수 현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더하면 혈당이에요. 왜냐면 혈당도 80 이하로 떨어지면 어지럽고 60 이하가 되면 기절합니다. 갑자기 100이던 사람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기절하고 쓰러져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 물론 기절하면은 대부분은 깨어납니다. 가만 쉬게 하면 깨어나요. 대부분은 깨어나는데 넘어질 때 부닥친단 말이에요. 넘어질 때 모서리 같은 데 부닥치고 계단, 뭐 횡단보도 이런 데. 그래서 그 혈압 혈당이 있는 분은 항상 조심하고 이 주머니에 캔디 같은 거 다니고 다니면서 식사를 못하면 캔디라도 이렇게 드셔서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가 치료는 아니지만 일정한 정상 수치를 유지하면 다른 병을 다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 뒤에 질문 있으셨는데. 백혈구 수치가 그 정상인들이 4,0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3,00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갑자기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음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 문의합니다. 예, 조금 자세한 얘기인데 피 속에는 이 피세포가 있고 피세포를 이렇게 선지처럼 건져내고 나면 맑은 물이 남아요. 그 혈장이에요. 우리 이렇게 다치면은 진물 나는 게 그 피 속에서 스며 나온 혈장이에요. 혈장. 그리고 그 선지, 그 피를 잘 분리를 하면은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는 말 그대로 빨간 피고 나머지가 백혈구가 조금 나와요. 조금. 백혈구가. 그 백혈구에 5가지가 있다고 아까 5가지. 그 중에 임파구가 있고 대식세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임파구 대식세포 말고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호중구라는 게 있어요. 호중구.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 호중구 수치가 4,000이 정상인데 3,000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호중구는 4,000에서 7,000, 그 사이가 정상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피 속에 3,000개에서 7,000개 말하는 그게 아니고 피를 바늘 끝으로 이렇게 찔렀을 때 바늘 끝에 보일락말락 이게 한 방울 묻죠. 그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 적혈구는 300만 개가 들어있어요. 300만 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호중구는 4,000개에서 7,000개가 정상인데 3,000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죠. 그 정도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검사나 그냥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자기 발로 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 걸어오셨죠? 여기 계신 분들이 혈액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0.1%가 안 돼요. 예?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 비록 그냥 빈혈기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검사해보면 빈혈기 정도는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혈구 수치가 조금씩 낮아질 수는 있어요. 아마 다른 건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렇게 볼 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수치상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에 이게 고려를 해야 될 만한 문제가 있는 분은 여기에 한두 명 모르지만 있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예?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나중에 찾아오시면 돼요. 예, 괜찮습니다. 예, 백혈병 만약에 막 심각하게 백혈구 5가지가 다 떨어졌다. 그리고 적혈구도 다 떨어졌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 백혈구, 적혈구 이걸 다 피라고 했는데 피가 어디서 만들어진댔죠? 골수, 뼛속에서. 그 골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골수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뭐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게 심한 빈혈이 생긴 거든지 골수성 빈혈이 생긴 거든지 골수가 망가져서 무슨 뭐 백혈병이 생긴 거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아니면은 최근에 무슨 뭐 방사선을 받거나 막 이래가지고 골수가 조금 다운됐든지 아니면 감기를 심하게 앓아서 골수가 조금 약해졌든지 그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이 뭐 별 문제 없는데 수치만 조금 다르게 나왔다. 뭐 중성지방이 좀 높대. 무슨 혈압이 좀 높대. 콜레스테롤 좀 나왔대. 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한 2주 전부터 뭐 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고기 안 먹고 검사해야 돼요. 근데 뭐 누가 그러나요? 그냥 뭐 그 전날 삼겹살 잔뜩 먹고 그냥 가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당연히 좀 나와야지. 예, 안 나오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한 번만 더 받고, 예, 한 번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혈압도 있고 당약도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번에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니까 160이 넘어요. 169가 나와요. 예.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팔에다 감고 재주시는데 142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제가 지금 43년생이거든요. 예. 80인데 80이 되면서 다리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걸으면은 다리가 저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뭐 다리도 빤듯하고 괜찮다고 이렇게 저는 50인데도 다리에 힘 없어요. 얘기들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버스 같은 거 2층으로 된 거 이렇게 타려면요 예. 겁이 나요. 예. 겁이 나고 미리서부터 어떻게 내리나 예, 어떻게 올라가나 답변을 드릴게요. 네. 그거 왜 그런지 좀 예, 말씀. 마지막 답변 드리고 이제 목사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혈압 그 재는 그 기계의 오차가 몇이에요? 오차가 2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면 140, 이렇게 재면 160, 어쩔 땐 120. 또 앉아서 재는 거, 누워서 재는 거, 또 간호사가 재는 거, 이게 다 달라요. 의사가 재는 거. 예? 또 첫 번째 재는 거, 두 번째 재는 거 다 다르고. 병원에 도착해서 재는 거, 한 10분 있다가 재는 거 달라요. 왜? 긴장하고 숨 차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2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혈압을 정확히 재려면 기계를 하나 사세요. 한 5만 원 주고 하나 사서 집에서 편안하게 항상 재보시는 거예요. 그 평균 혈압이 위에 거가 150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게 좋고 150 미치다. 그러면 이제 잘 상의를 하세요.
당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운동하고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 밑으로 조절이 된다. 그럴 수 있는데 조절이 안 된다 할 때는 상의해서 뭐 드신다고 해서 요즘 약들은 뭐 큰 부작용 없습니다. 그 다 조사해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리에 특별히 힘이 없어지는 것은 저도 그런데 허리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다리에 힘이 가는 건 허리 때문인데 허리가 그럼 왜 약해졌냐? 허리에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허리 운동을 시작하세요. 허리 운동을 시작해서 근육을 자로잡고 물론 조금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려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허리든 다리든 뭐 나가서 운동하기 힘들면 집에서라도 소파에서 누워서라도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하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하루에 뭐 생각나는 대로 10분, 20분, 30분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모든 관절을 이렇게 다 360도 돌려서 꺾으세요. 다 항상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 모든 거가 우리 몸은 그거를 자동차도 이렇게 딱 정비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힘들고 뭐 고민이 많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잊어먹고 안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식사 같은 것도 이렇게 적당량을 딱 정확히 하시고 이렇게 과식하지 마시고 물이 좋다고 해서 막 국물까지 다 드시고 또 냉수 다 이렇게 그러면 위가 그냥 처져가지고 나중에는 식도하고 위하고 구분이 안 돼서 역류가 돼요. 돌아놓으면 막 넘어오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물 없이 건식 쪽으로 드시고 물은 공복때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공복때. 따뜻한 물이든 냉수든 공복때 드시고. 그리고 텔레비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얘기들 너무 어떤 얘기든지 과신하지 마시고 그냥 절반만 딱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